예, 그럼 오늘 자장을 맡은 한경대학교 백신원입니다. 먼저 주제 발표를 해주실 우리 한경대 박재희 교수님 그리고 안전보건공단 김진현 부장님 고맙게 생각을 하고요. 오늘 토론회는 6분이 이제 참석을 하셨습니다. 제가 한 분 한 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한국노총 안전보건연구소 임재범 실장님 오셨습니다. 그리고 매일안전신문 이송규 대표님 오셨습니다. 예. 그리고 한국안전기술지원단 신운철 본부장님 오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그리고 한미정밀화 이광호 팀장님 오셨습니다. 예. 그리고 경일대학교 김동준 교수님 오셨습니다. 예. 그리고 안전하는 사람들 이호배 대표님 오셨습니다. 예. 6분의 토론자분 참여해 주셔서 고맙게 생각을 하고요. 그러면 한 분 한 분 의견을 듣는 걸로 하겠습니다. 먼저 한국노총 안전보건연구소 임재범 실장님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한국노총의 안전보건연구소 임재범 실장입니다. 우선 두 분 발표 잘 들었고요. 이 끼임 사고가 장소와 대상을 가리지 않고 아주 그냥 뭐 다양하게 발생되고 있다는 말씀 잘 들었습니다. 특히 이제 뭐 제조업 또 이제 기계 설비 쪽에서 이제 많이 발생한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일단 우선 우리 그 노동자 입장에서 보면 모든 그 끼임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그 모든 설비의 근본적인 안전 확보가 제일 중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설비 제작에서부터 그 생산성 향상을 위해서 가지고 그 안전을 희생하는 설계가 되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 있어서는 그 설비 자체가 그 생산성 향상만을 위해서 안전을 희생해서는 절대로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런 것은 뭐 안전 인증이나 뭐 정기 점검, 그 안전 검사든지 이런 제도적인 거를 활용을 해가지고 충분히 좀 그 설비의 근원적인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제도적인 뒷받침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이제 기계 설비 운전, 또 보수, 청소 등의 운영에 관해서 안전 매뉴얼이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게 왜 필요하냐면 현장에서는 노동자들이 그 작업을 할 때 잘 모르고 작업을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현장에서 안전 작업을 할 수 있는 매뉴얼이 필요하고, 여기에 따라서 우리 현장에 맞는, 우리 기계 설비에 맞는 그런 교육이 가장 또 절실하게 필요하다. 그래서 노동자들 입장에서는 이런 그 현장에서 위험을 가지고 있는 설비와 그런 기계에 관련돼서 안전하게 작업할 수 있는 그런 교육이 가장 필요하다. 그래서 이제 앞서 발표해 주셨듯이 그 록아웃, 태그아웃도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이런 부분도 실질적으로 현장에서 작업자들이 잘 모르는 부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부분을 또 인지할 수 있도록 현장에 알맞는 그런 이제 그 안전 교육이 가장 필요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이런 이제 교육이나 그 록아웃, 태그아웃 하는 과정에서 또 그 요즘 그 많이 활용되고 있는 4차 산업혁명, 또 IoT, 사물 인터넷 기법도 도입을 해가지고 활용하는 것도 상당 부분 좋은 방안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현장 노동자의 끼임 사고 예방에 대한 실질적인 교육이 가장 필요하다. 현장에 그 적합한 현장 설비에 맞는 그런 교육이 필요하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또 이제 마지막에 그 김진현 부장님께서 이제 스마트 공장에 관련돼서 이제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 끼임 사고 예방과 관련해서 스마트형 공장이나 또는 자동화 이런 부분은 가장 그 끼임 사고 예방을 위해서 가장 적합한 방법이라고 생각을 저도 하고 있고요. 또 시대적 흐름을 또 역행할 수는 없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위험한 지점에, 위험점에 사람이 들어가지 않게끔 만들어준다고 한다면 그것보다 또 그 끼임 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이, 좋은 방법이 없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노동자 측면에서 보면 자동화나 산업 그 스마트 공장이 그 설립이 되게 되다 보면 고용 문제, 인력 문제, 자신의 일자리 문제가 생길 수 있는데요. 이런 것은 어떤 측면에서 바라본다면 그 한 명의 숙련공이 일자리를 잃고 그런 이제 스마트 공장이나 자동화를 할 수 있는
그런 인력이 이제 취업을 할 수 있는 일자리를 얻는 이런 대체적인 과정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이런 것에 대한 그 사회적인 안전망도 좀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의 숙련공이 그 산업화, 그 자동화라든지 스마트 공장에서 일자리를 얻을 수 있는 그런 이제 제도적인 뒷받침이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두에 말씀해 주신 그 정재희 대표님께서 말씀해 주신 그 중대재해기업처벌법 관련해서도요. 지금 한국노총에서는 그 민주당 노동존중실천의원단하고 함께 그 조만간 이제 입법 발의를 진행을 하고요. 그래서 그 이번 국회에서 통과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부탁드립니다. 예. 많은 말씀을 해주셨는데 또 설계 시에 그 기계의 근본적인 안전을 좀 고려를 해야 될 것 같고 또 이 실질적인 교육이 돼야 된다. 현장에 맞는 실질적인 교육 그리고 스마트 공장 자동화가 이제 앞으로 많이 이루어질 텐데 거기에 이 끼임을 그 방지하는 거를 먼저 좀 생각을 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이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이제 그 진행 과정 이런 것들을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예, 고맙고요. 다음은 매일안전신문 이송규 대표님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저 매일안전신문의 대표 이송규입니다. 근데 제가 매일안전신문 대표 이송규를 좀 소개할 때 어색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언론인 출신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 인터넷 신문 매일안전신문을 지금 창간한 계기가 제가 그 안전사고가 나면 급하게 제가 움직이는 데가 그 TV 뉴스 채널, 뉴스 패널로 출연을 하고 있거든요. 뭐 태풍, 뭐 지진, 뭐 붕괴 여러 가지로 합니다. 근데 거기는 시간이 한정돼 있어요. 그래서 내가 하고 싶은 얘기를 10분, 30분간 다 못하고 나도 굉장히 아쉬워요. 그래서 우리 국민들하고 소통할 수 있는 기회가 뭘까 하다 지금 신문하고 유튜브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도 그런 좀 취지를 좀 해서 저희 신문이나 아니면 여러 가지 어떤 안전에 관련된 어떤 내용들을 공유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에서 좀 말씀드립니다. 저는 그 전에 오늘 이 자료를 보니까 고 김영균 그 사진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 한국 서부발전 제가 제가 여기 한국 서부발전 상임 감사로 있었습니다. 근데 임기 마치고 나서 이 친구가 사망했어요. 그래서 어떤 친구는 그러더라고요. 아니 임기 끝나고 나서 사망했는데 다행이다고. 임기 끝나고 나와서. 그래서 제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제가 있었으면 사고 안 났습니다. 안전 전문가라고 하는데 여기 사고 안 났습니다. 이런 농담을 했는데 오늘 이거 보니까 굉장히 좀 마음이 이런 생각이 좀 들었고요. 그래서 오늘 그 두 분 그 교수님께서 이제 발표를 많이 해주셨어요. 근데 저는 다른 각도에서 한번 봐봤습니다. 우리가 지금 5년간 10년 동안 보통 어떤 발표에 나가면 통계를 발표를 하거든요. 그러면 5년 전과 지금은 환경이 완전히 다릅니다. 지금은 제도적으로 안전제도나 안전의식이 굉장히 향상이 됐어요. 안전에 대한 투자도 굉장히 높아지고 제조도 높아지고 그러는데도 사고가 나요. 그 데이터상으로는 겨우 줄어갑니다. 억지로 보여요. 뭐 줄어들겠죠. 그러는데 왜 사고가 많이 나냐면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5년 전의 작업 환경과 지금은 완전히 달라요. 5년 전에는 콘베아나 자동화 기계들이 수량이 굉장히 작았어요. 지금은 자동화 기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사고 날 확률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는데도 제도가 이렇게 쪼여주기 때문에 그나마 다행이지만 저는 5년 전에 이런 상이 나면은 굉장히 사고가 많이 났습니다. 그래서 그런 어떤 데이터적인 그런 어떤 그 검토나 이런 통계가 좀 나왔으면 좀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통계를 볼 때 만인율로 이렇게 사고를 내잖아요. 근데 저는 만인율보다도 어떤 기계, 만개 기계에 대해서, 콘베아 만개 기계에 대해서 얼마나 사고 났냐. 저는 이걸 좀 알고 싶어요. 지금 현시 2019년, 20년도에 사고 몇 명이 죽었냐, 이건 중요한 게 아니고 우리가 굉장히 노력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말씀드리고요. 또 한 가지 제가 그 8월 달에 현대중공업을 갔습니다. 근데 간 이유가 이제 뭐 저 혼자 가는 게 아니고
그때 그 청와대 국민행정비서관이지 않습니까? 거기서 주최를 했어요. 국무총리실하고 같이 가서. 근데 가서 보니까 이제 사고가 많이 났기 때문에 거기를 갔거든요. 그래서 가서 확인을 해보니 아르곤 사고에서 지식사고가 난 거예요. 아르곤에 의해서. 근데 그 경력자가 보니까 경력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아르곤은 우리한테 인체에 무해하거든요. 그런데 사고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왜 보냐면 우리가 아르곤 용접을 하거든요. 그러면 현장에서 넓은 데서 아르곤 용접을 하면 인체 해가 없기 때문에 작업자들이 위험한지 몰라요. 그럼 왜 아르곤 용접에 사망하냐면 밀폐된 공간에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아르곤이 무해하지만 공기중보다 무겁기 때문에 공기에서 쌓이면서 산소 부족을 발생시켜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산소 결핍해서 죽는 거예요. 그런데 작업자들은 아르곤의 독성에서 죽는 걸로만 인식을 하고 있고 아르곤 작업을 하지 마라, 개방해라, 오픈마라 하니까 자기들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아르곤 용접이 와서 아무 이상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들어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고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뭘 개냐면은 교육 시스템도 굉장히 중요합니다만 사고 나는 건 뭐냐면 지금 한국 노총에도 오셨지만 작업자들이 위험한지를 몰라요. 지금 여기서도 다 지금 아까 발표한 대로 보면은 위험한지 모릅니다. 콘베아에 있으면은 뭐 위험한지는 알죠. 그런데 콘베아에 우리가 예를 들어서 머리 한 올만 해서 사람이 딸려갈 수도 있거든요. 머리가 안 빠지면. 실오락이 하나 있어도 빨려 들어가는 게 이런 건데 작업자들은 그걸 알지 잘 못해요. 또 알고 있다 하더라도 이제 우리가 얘기할 때 안전불감증이라고 얘기는 하는데 저는 안전불감증도 있지만 더 중요한 건 안전에 대한 지식이 좀 부족하다 저는 이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옆전에 이천 화재 사고 난 거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 수십 명이 사망했잖아요. 저도 방송을 위해서 현장에 가보고 간접적으로 가보고 다 봤었는데 작업자들이 그 우레탄의 위험한 걸 알면 누가 작업합니까? 요즘 세상에. 못하기 때문에 내용을 못하기 때문에 작업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전부 다 우리는 얘기할 때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일정 때문에 쪼여서 시켜서 했다고. 위험한데 시키면 누가 합니까? 작업자들이 안 하죠. 대신 뭐냐면 작업자들이 우레탄이 쌓이면 우레탄 가스가 나오면 밀폐가 돼서 화재가 되면은 이 건물이 날아간다는 것을 누가 알고 있냐는 얘기예요. 저도 그렇게 큰 사고인지는 몰랐어요. 근데 그렇게 나더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작업자에게도 지식이 필요하다. 안전에 대한 그런 말씀을 꼭 드리고 싶고요. 아까 지금 한국노총 실장님께서도 저는 굉장히 딱 듣는 키워드가 딱 있었어요. 뭐냐면 요즘은 이제 시대가 바뀌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전부 안전할 때 뭐냐면 지금까지 전부 다 보면 모든 것들이 아날로그예요. 전부 다. 근데 시대가 바뀌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 앞전에 그 H 거기 해제할 때 제가 그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제 4차 혁명, 스마트 시대, AI 시대가 오는데 이제는 안전을 구호가 아니고 교육이 아닌 이제는 안전도 과학이다. AI 안전 시스템을 구축을 하는 이 베이스를 좀 만들어라. 플랫폼을. 지금 당장은 안 되겠지만 우리는 하루아침에 안전을 해결하는 것이 아니고 장기적으로 지금 수십 명이 간다는 얘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과학이 발달하면 할수록 전기 우리는 무기들과 지금 싸우고 있습니다. 건물들이 올라가면 전부 초고층이에요. 초고층에 보면 전부 빌딩풍 생각지도 못한 빌딩풍들이 있어서 다음에 빌딩이 넘어갈지도 모르겠어요. 화재 나면 어떻게 됩니까? 이번에도 울산에서 지금 화재 났지 않습니까? 보면은 거기에 외벽에 그런 제도들이 전부 다 모은 거예요. 과학이 발달돼 가지고 신제품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나 제주도적으로는 따라가지 못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나 거기 사는 사람들은 그것이 그만큼 위험하다는 것을 전혀 모르고 있을 거예요. 알고 있더라면 뭐 내 돈을 들이든지 아니면 주의를 하든지 이런 대책들이 필요하겠는데 그런 것들이 좀 있었다 해도 굉장히 아쉽고요. 그래서 아까 지금 임재범 노총 실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아까 스마트도 이야기했습니다. 스마트 공장에 따라서 사고가 많이 난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거기에 맞지 않는 우리 스마트 안전 제도가 전혀 부들으니까 사고 나는 것이죠. 기술만 발달하고 있는 거예요. 안전 제도 기술은 제로라는 얘기, 현 상태다는 얘기죠. 그래서 올해 몇 명 죽으냐는 얘기면 계속 더 죽게 돼 있죠, 사망자는. 왜냐하면 안전사고 시스템이, 불안전 시스템이 지금 되고 있으니까, 불안하니까요, 시스템들이.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저는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말씀드리면은, 이제는 안전도
구호나 어떤 제도, 교육이 아니라 이제 안전도 과학이다. 그러니까 과학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어떤 안전, AI, 스마트 시스템, 정부에서도 뭐 빅데이터에서 뭐 자료하고 있는데 빅데이터만이 아닌 빅데이터를 활용한 어떤 AI 어떤 안전 시스템으로는 구축이 되는 그런 제도에 우리 여러분들이 좀 어떤 발판이 됐으면 하는 그런 이사입니다. 네. 내일안전신문의 이성규 대표님, 예, 박수 부탁을 드리고, 전반적인 우리나라 안전에 관련된 내용들을 이제 언급을 하셨어요. 오늘은 이제 끼임인데, 끼임에 대한, 걸 좀 얘기를 해 주셔야 되는데, 마지막으로 이제 4차 산업, 이쪽으로 가는데 안전은 과학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 다음은 한국안전기술지원단 신운철 본부장님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 자리가 오기까지 주관하신 분들의 너무 많은 도구가 있었던 걸로 사례가 되고, 우리 산업재해 예방하는 차원에서 봤을 때에는 이 끼임재 예방을 위한 세미나가 아주 단비처럼 또는 목마르게 기다리고 있었던 때에 그나마 우리 안실련에서 주관을 해서 매우 참 뜻깊은 의미가 있다, 이렇게 좀 사례가 됩니다. 아울러서 이제 아주 그 감명 깊게 핵심적인 내용의 발표를 해주신 그 박재희 교수님이나 또 김진현 발표자께서도 핵심적인 내용으로 대안을 좀 주셔가지고 우리의 진짜 재예방을 할 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가 됐다, 이렇게 사례가 되고, 아울러서 이제 저는 한 4가지 정도만 제가 좀 같이 이 자리에서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 이제 첫째 하나는 그 발표 내용을 좀 보면은 그 비정형 작업에서 이제 사고가 상당히 많았다, 이런 얘기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어쨌든 간에 이제 우리가 이제 이런 걸 재예방을 좀 해야 되는데, 이에 대한 구체적인 대안이 좀 필요하다, 이렇게 사례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일반적으로 보면은 그런 비정형 작업에서 가장 핵심적인 중에 하나가 비정형 작업에서 전원이 투입돼서 거기에 문제가 됐다는 문제가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에 대한 대안으로는 이 로또와 같은 아까 말씀 주신 이런 방안들을 적극적으로 적용을 해서 한다면 아마 대폭 좋은 감소 효과가 있지 않아 보는데, 현재의 이제 이와 관련된 내용으로다 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이 있습니다. 그 규칙이 이제 92조에 나와 있는데, 거기에 나와 있는 내용을 보면 일반적인 기계에 대한 것은 거기 나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실제로 우리가 오늘 같이 얘기 나눴던 이런 핵심적인 기계에서 주로 사고가 많이 하는 이런 기계들은 그 리스트에 없다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앞으로 제도를 조금 바꿔서 지금 사고를 많이 해서 나는 이런 것들을 그 조문에 같이 넣어서 재예방을 한다면 아주 효과적인 재예방이 되지 않겠나, 이렇게 좀 사례가 되겠고, 다음은 이제 그 원심기 같은 이제 이런 그 사고가 한 4번째, 5번째로 다 많이 나는 이런 거의 현장 실태를 보니까 어쨌든 원심기 같은 경우는 그 원심기 내부에서 작업자가 이제 사망하는 이런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이게. 그러면은 아니 그렇게 장치들이 많이 돼 있으면서도 왜 거기서 사고가 났을까? 우리가 이것은 근본적으로는 조금 더 안전화가 아직도 더 필요한 것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살아갑니다. 예를 들어서 원심기 같은 경우는 어떻게든 간에 이제 그 안에 사람이 들어가서 작업을 하려면 뚜껑을 열어야 됩니다. 그 열어야 되면은 그 안에 전원이 투입돼서 동작이 될 수 없는 이런 연동 스위치 같은 것만 설치만 했다 하더라도 절대적으로 그 안에서 동작이 되지 않는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런 차원으로 본다면 우리가 이제 조금 더 위험기계에 관련해서는 안전성을 좀 보완할 수 있는 그런 연동 스위치에 적용이 필요하다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데, 이것은 그 박재희 교수님께서 아주 잘 지적을 해주셨고, 실제로 그 우수 사례까지도 제안하신 내용에서 아주 훌륭한 연구였지 않았나, 이렇게 사례가 됩니다. 다음은 이제 컨베이어 같은 경우가 이제 대표적으로 이제 상당히 사망사고가 많았던 건데, 우리가 그동안도 많은 방호장치 등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사고가 났다는 거죠. 그래서 그 실제적인 상황을 보면 그 어쨌든 간에 컨베이어 작업에서 가장 핵심적인 거는 불특정하게 가동 중에 사망이 되더라는 거죠, 이게. 그에 대한 대응 방안이 비상정지 장치가 있습니다. 비상정지 장치로 예를 들어서 이제 이렇게
현장에 보면은 이제 이렇게 코드가 연결돼 가지고 이제 코드가 있는데 이 코드가 유사시 현장에 작업하다 턱 잡아당기면 이 끝에 있는 연동장에서 모든 게 올스톱하게 돼 있단 말이죠. 근데 현장의 실제의 현장은 어떻게 돼 있느냐? 이게 늘어져 있는 거예요. 늘어져 있는 거예요. 내가 이거를 당긴다 한들 이 길이가 뭐 여기서 여기면 바로 조금이니까 얼른 당길 수도 있겠지만 현장에 설치된 건 상당히 긴 곳에 이렇게 되어 있는 게 있다는 얘기죠. 그러다 보니까는 당긴들 실제 동작해야 될 스위치가 안 되고 있는 이런 문제점이 있다는 얘기죠. 이런 것들은 우리 이제 안전검사 기준이나 이런 데다 이거에 대해 적정하게 바로 조작을 하거나 동작이 될 수 있는 이러한 것이 아주 현실적으로 아주 필요해서 그렇게 돼야만 실질적인 재해방에 접근할 수 있다는 점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겠고, 다음에 이제 최신에는 이제 4차 산업 자동화 시스템으로 상당히 많이 넘어가고 있는 시점이고, 현재 이제 이와 같은 것을 보면은 로봇이 이제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반면에 로봇 같은 경우는 지금 재현황을 김진현 부장님이나 박재희 교수님께서 발표하신 대로 보면 4번째로 사망사고가 많더라는 겁니다. 그러면은 그런 최신의 그 이 자동화 시스템이 어째서 사고가 날 것인가? 실제 사망사고, 10년간 사망사고 내용을 살펴보면 제일 문제가 첫째는 이게 로봇이 수동인지 매뉴얼인지 우리가 이제 안전 기준에는 수동을 하든 자동을 하든 둘 중에 한 가지만 동작을 하게 돼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장에서는 어떻게 했든 간에 망자의 사망사고 나는 걸 보면 대부분은 뭐 안전장치가 뭐가 물건이 끼어서 그래서 동작을 안 하고 있다가 현장에 그걸 보고 근로자 가서 그것만 고쳤더니 힝 와서 사고 난 사례가 굉장히 많다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제가 그 조사의 일부 내용을 보면 이 자동 수동으로 비교해 본다면은 자동이 훨씬 많았다는 겁니다. 그러면 자동일 때 왜 사고가 또 날 것인가? 이 자동이라는 것은 그 내부에 자동으로 되면 그 자동으로 로봇가 움직이는 영역에는 보호 영역을 감지하도록 되어 있고 보호 영역에 일부 근로자가 들어오든 어떤 침입자가 들어오면 올스톱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장에서 사고가 났다는 것은 그 보호정지 장치가 안 돼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 로봇 같은 데에는 이 보호정지 이런 거는 실제 단순 기계만 보면은 그 안전검사하는데 빠질 수 있는 항목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설치 과정이라든가 이런 데서 검출해내가지고 그 동작이 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것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이런 것을 대표적으로 좀 찾아내고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이 유해 위험 방지 계획서라는 게 있습니다. 유해 위험 방지 계획서가 있기 때문에 이런 그 로봇이라든가 아까 같은 컨베어 같은 거 이런 것은 그 유해 위험 방지 계획서의 제도권 내에 우리가 누사한다면 아주 좋은 그 재해방을 할 수 있지 않나 이렇게 사례가 되겠고, 아울러서 이제 자 그러면 자동은 그런 방법을 한다 치면은 이 수동일 때는 왜 또 사고가 날 것인가? 수동에는 이제 수동 상태를 놓고 우리가 이제 동작을 하게 되면 우리가 이제 초기에는 이제 저속 운전하는 방법이 있고 로봇이 이제 고속 운전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속 운전을 할 때는 어떻게든 간에 거기에 있는 근로자가 운전을 하고 또 내지는 현장에서 작업을 하다가 유사시에 대피할 수 있는 여력이 좀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로봇이 고속 운전을 하게 되면 인간의 능력으로 피할 수 없는 상황이 되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현재의 이 매뉴얼 상태에서 지금 저속 운전에 대한 두더라도 고속 운전에 대한 것이 지금 한 가지로 되기 때문에 이걸 조금 단계를 더 나누어서 초기서부터 천천히 동작이 돼가지고 근로자가 충분히 대피할 수 있는 여력이 될 수 있는 이러한 걸로 다 우리가 앞으로 이 로봇 등등 자동화 기업 관련된 거를 안전적으로 좀 더 강화한다면 아주 좋은 그 재해방이 되지 않겠나 이렇게 사료가 됩니다. 하여튼 그 두 분 발표분들이 상당히 좋은 발표를 해주셔서 진짜 이 끼임 재해방에서 많은 기대하고 또 우리 다 같이 그런 끼임 재해방을 할 수 있는 이런 좋은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신운철 본부장님께서는 4가지 말씀을 해주셨네요. 이 딱
끼임에 이렇게 목표를 두고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 비전용 작업에서 이제 그 산업안전 기준으로 가는 규칙 92조 일반 기계에 돼 있는 걸 이제 돼 있는 거에 핵심 기계 리스트가 부재하다 이 말씀을 해주셨고 또 원심기에는 연동 스위치를 좀 설치하는 게 좋지 않겠나. 또 이 컨베이어 벨트 같은 경우에도 이제 가동 중에 사망을 하니까 비상 정지 장치 또 뭐 안전 검사 기준 뭐 여기에도 이제 포함을 좀 시키면 좋겠고 마지막으로 4차 산업 자동화에 이제 로봇인데 이 경우에 자동일도와 또 수동일도 나눠 가지고 또 대책을 또 좋은 말씀 많이 해주신 것 같습니다. 예, 고맙고요. 다음은 한미정밀화학의 이광호 팀장님 의견을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 반갑습니다. 저희 회사는 한미약품 계열사 원료의약품을 만드는 한미정밀화학의 이제 EHS 팀장으로 지금 현재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희가 이제 사업장에 대한 어떤 문제점이나 이제 대책 방안의 그런 희망사항을 얘기를 하는데 저희 회사를 얘기하는 것 같아서 우선은 저는 그 수도권 화학공장 안전관리 협의회 100개사, 서부지역 안전관리협의회 151개사의 의견을 받아서 사업장 대표로 온 점에 대해서 우선 사업장에서 지금 현재 그런 문제점과 어떤 바라는 사항들에 대해서 전달하고자 이 자리에 왔습니다. 우선은 뭐 세 개로 분류를 하자면 이제 제조업체 같은 경우는 우선은 그 안전 인증을 그 받지 않기 위한 어떤 장비를 개조를 합니다. 개조를 해서 그거를 판매를 하는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 홍보까지 이제 하거든요. 그러니까 발주처에서 뭐 안전 인증을 받기 위한 법들이 되게 복잡하고 어려우니까 이렇게 개조하게 되면 뭐 괜찮다. 예를 들어서 요즘에 저희 제조업체들도 이제 산업 로봇들이 이제 많이 들어오기 시작하는데요. 아시다시피 우리가 로봇이 이제 3관절 이상 돼야 안전 인증을 받는데 뭐 2관절이나 1관절로 개조를 해서 어떤 뭐 안전 인증을 받지 않고 또 들어오는 그런 문제점들이 아마 제조업체들에서 대한 문제점인 것 같고요. 우선 사업주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제조업체 한 50인 미만 사업장에서 좀 사고가 많이 발생이 되고 있긴 한데요. 보통 그 생산량 같은 그 목표를 이렇게 KPI 목표를 세웁니다. 그럼 그 목표에 있어서 그 근로 개선, 예를 들어서 빨리 생산을 하기 위해서 가동을 장비를 쉴 새 없이 이제 돌려야 되기 때문에 그런 뭐 게임 사고라든가 이런 사고들이 좀 많이 일어난다는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안전장치가 없는 그런 저가 설비, 그 다음에 중고 기계 설비, 이런 설비들을 취급을 해서 근로자들한테 사용할 수 있게끔. 근데 또 그런 취급되는 장비에 대한 사용 방법이라든가 숙지 숙달 이런 것도 아주 미흡하다는 사실. 그런 것들이 또 사업자의 문제점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보통 이제 장소가 좀 넓고 점검이 가능하면 좋은데 그 좁은 장소에서 그 어려운 시스템들을 좀 많이 적용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끼임 사고라든가 불편한 주변에 있는 위험 시설들을 인지를 못하고 사고가 일어나는 부분들이 사업주의 문제점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근로자의 문제점은 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정확한 장비 조작이 어렵습니다. 아까 그 박재희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 크레인에 대한 조작, 오늘은 이렇게 익숙하게 했었는데 내일 다른 기계를 썼는데 그 기계에 대한 조작이 불능하여 동료나 자기 자신의 생명을 좀 잃는 그런 부분들을 하고, 그 다음에 작업자의 편리성에 의해서 방호장치를 제거를 한다든가 안전장치를 해제를 하고 그렇게 작업을 하는 부분. 그리고 보통 화학공장 같은 경우는 장비 보수 시 분명히 안전작업 허가를 받게 돼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안전작업 허가도 우선은 어려운 사업장이나 뭐 50인 미만 사업장들은 그런 제도를 충분히 이행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그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안전사고가 미흡되다 보니까 당연히 로토도 미흡되고 전원 차단도 안 된 상태에서 빨리 보수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위험한 장소로 뛰어들게 되는
그런 위험점들이 따져보면 근로자의 문제점, 그다음 그런 시스템에 대한 문제점 그런 것들이 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너무 이제 과로하고 많은 작업을 하고 하다 보니까 뭐 피로도 하고 뭐 예를 들어서 뭐 그 전날에 뭐 술을 먹던가 뭐 그렇게 해서 그 자기 자신에 대한 그 휴먼 에러 그런 부분들도 따져보면 근로자의 문제점이라고 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모든 사항들에 대해서 이제 대책 방안은 우선은 제일 중요한 거는 사업주의 인식이에요. 사업주의 인식에 PDCA 사이클을 잘 돌려서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하고 체크하고 행동하고 그거에 대해서 평가하는 그런 방법이 필요할 것 같고요. 우선은 뭐 전원 차단이나 로토가 어렵다고 하면 아예 자체적으로 인터락이 걸려 있어서 전원이 그냥 사람만 가도 차단이 되거나 할 수 있는 방법. 하지만 현실상으로는 제조업체 같은 경우는 좀 상당히 어렵습니다. 예, 생산이 주 목적으로 이익을 창출해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보통 근로자들도 그렇고 사업주도 그렇고 우선은 우리 회사가 잘 돼야 안전도 있는 거다라고 판단을 하기 때문에 우선 그런 부분들이 좀 더 개선이 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제 최소한의 조치가 이제 마지막인데 최소한의 조치가 이제 PPE입니다. PPE인데 현재 지금 저희가 착용하고 있는 PPE 자체가 좀 많이 불편하고 그다음 그 적응성이 좋은 PPE가 어떤 건지도 잘 모르는 상태거든요. 사실. 그래서 좀 더 편리하고 우리가 착용할 수 있고 이게 정말로 안전하게 적용성이 있는 그런 PPE들이 좀 많이 개발이 된다고 하면 보통 그런 어려운 환경이라든가 어려운 뭐 실정이라든가 좀 어려운 업체들한테도 그런 PPE들을 제공을 함으로써 좀 더 이런 끼임 사고라든가 모든 재해가 예방될 수 있는 그런 개선인 제도가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이 업체에서 오셨는데요. 이 사업주의 그 끼임 사고 예방을 위해서 필요한 것들 여러 말씀을 해주셨고 또 근로자들도 또 이 끼임 사고 예방을 위해서 이 정확한 조작 미흡 뭐 그다음에 방호 장치, 안전 장치 해제하고 이제 작업하는 거 또 휴먼 에러 또 말씀을 해주셨고 마지막으로 이제 대책으로 이제 사업주 인식, PDA 사이클 또 말씀을 해주셨고 또 최소한의 조치 이제 PPE도 이제 말씀을 해주셨네요. 그래서 근로자가 이제 잘 사용할 수 있는 걸 개발해서 보급하는 게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예, 고맙고요. 다음은 경일대학교의 김동준 교수님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저 앞에 원체 여러분들이 좋은 말씀하셔서 그거하고 다른 이야기를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지금 계속 생각하고 있는 중에 그냥 짧게 두 가지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건 안전관리를 하는 데 있어서 근로자 참여를 조금 더 중요시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하는 거 하나. 그리고 나서 두 번째로는 이 안전관리를 하는 데 있어서 그 법으로 이런 것보다는 보험 쪽으로 좀 접근하는 거는 어떨까라고 하는 두 가지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그렇게 이야기하면 되는데 왜 그런 생각을 했냐라는 거를 이제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 먼저 저 자신이 안전공학으로 이제 학부 석사 박사를 안전공학으로 공부를 한 사람이라서 그 하인이라는 책을 좀 열심히 많이 읽었습니다. 특히 지금 20살 때 안전공학을 가르쳐 주신 스승님 앞에서 하인이 이야기하기가 좀 쑥스럽기는 합니다만서도 하인이가 1920년대에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재해가 발생하는 원인은 사고가 발생하는 원인은 위험 요소, 불안전한 행동, 불안전한 상태. 그런 게 발생하는 건 개인적 결함, 그런 게 발생하는 건 사회적 결함이다. 이런 여러 가지가 연결이 됐을 때 우리가 재해가 발생하는 거다라는 걸 하인이가 주장을 했고 우리가 안전한 관리를 해 나간다고 하는 것이 결국은 재해가 발생하지 않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 것은 맞으나 하인이의 주장은 사고가 발생하지 않게끔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된다. 사고가 발생하지 않게끔 하기 위해서는 결국 위험 요소들을 우리들이 통제를 해 나가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결국 그 위험 요소를 발견하고 그 위험을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거 제일 잘 알고 있는 건 바로 근로자라고 하는 거죠.
거기 있는 사장님이 제일 잘 알고 있는 거 아닙니다. 거기 있는 안전관리자가 제일 잘 알고 있는 거 아닙니다. 그 기계를 오늘도 만나는 현장에 있는 근로자들은 그 기계랑 매일 대화를 한다고 합니다. 아침에 전원을 켰을 때 오늘 이 기계가 기분이 좋구나, 기분이 나쁘구나. 그 기계 상황에 있어 그 위험 요소를 제일 잘 알고 있는 분이 바로 그 기계를 사용하는 근로자이고, 따라서 안전관리를 해 나가는 데 있어서 뭐 어떤 전문가보다는 거기 있는 근로자들, 그리고 점검, 유지 보수하는 분들, 그런 사람들하고 같이 안전관리를 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이제 그런 위험성 평가라든지 그런 안전관리를 같이 하다 보면 스스로 근로자들이 내가 만나고 있는 기계가 지금 이러한 일들이 있을 수가 있구나, 이렇게 돌아가는구나 라고 하면서 그 주변의 것을 이해할 수도 있고 그거를 위험 요소를 찾을 수 있기 때문에 저절로 교육이라고 하는 건 따로 시간을 정해놓고 뭘 가리킬까, 어느 정도 가리킬까, 뭐 그런 것이 아니라 저절로 해결되는 방법 중에 하나가 아닐까라고 생각해 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보험입니다. 끼임 사고 같은 거, 이런 거, 뭐 추락, 낙하 다 마찬가지지만서도 가장 많이 발생하는 장소가 대기업보다는 역시 소기업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러면 소기업이 왜 이렇게 약하냐라는 걸 생각해 봤을 때는 결국 이제 생산성의 논리, 뭐 경제적인 이유, 뭐 여러 가지 상황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근데 그렇다고 해서 생산성이 급하니까 국가에서 아무것도 안 할 수는 없는 거고, 결국은 사업주한테 안전관리에 대한 책임을 맡긴다라고 했을 때 그거를 그냥 맡기는 게 아니라 좀 더 현실적으로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보험, 산재 보험을 든다든지, 그게 지금 법으로 정해져 있으니 그 보험회사가 가서 이 회사가 이러이러하고 있기 때문에 조금 보험료를 올려야겠다, 아니면 좀 보험료를 깎아줘야 되겠다. 자, 만약에 이런 뭐 프레스에 있어서 5가지 뭐 방호장치, 보호장치들이 있다고 하는데 그게 10가지가 되든 100가지가 되든 근로자가 작업하는데 방해가 되면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자, 그런 것들이 어떻게 평상시에 어떻게 움직이고 근로자의 의식, 기들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 그 회사에 들어가서 처음부터 끝까지 다 볼 수 있는 건 국가도 아니고 다른 외부의 전문가가 아닌 보험이 조금 더 그 안에 걸 자세히 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해서 좀 보험적인 관점도 한번 검토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해 봤습니다. 예,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동준 교수님, 두 가지를 말씀을 해주셨네요. 그 근로자 문제하고 그 다음에 법보다는 보험으로 좀 해결을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네, 고맙고요. 오늘 토론자로 마지막으로 참여해 주신 이 안전하는 사람들 이호배 대표님 부탁을 드립니다. 네, 저는 건설안전 전문기업인 주식회사 안전하는 사람들 이호배 대표입니다. 저는 건설업 끼임 사고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볼까 합니다. 건설업 끼임 사고가 많이 발생하는 것은 예전에 비해서 건설기계 사용 비중이 좀 높아졌고 작업자와 협업하는 경우가 많아졌습니다. 이거 하나 하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대책을 세웠음에도 불구하고 줄어들지 않는 것은 이제 근로자들이 실행을 하지 않는 거죠. 작동되지 않는 거죠. 이게 이제 큰 그 원인이 될 것이고, 대책으로는 흔히들 우리는 현장에 답이 있다고 합니다. 근데 왜 답을 못 찾을까요? 관리자 눈높이에서 현장을 보고 관리자 눈높이에서 현장을 관리하는 데 문제가 있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작업자의 눈높이에 초점을 맞춰서 뭔가를 해야 답이 나옵니다. 앞에 이제 김동준 교수님이 얘기한 거와 같은 맥락이에요. 그래서 관리자는 작업자가 능동적으로 기준을 지키고 실행할 수 있도록 분위기만 만들면 되는데,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작업자에게는 눈높이 안전교육이 필요합니다. 지금 교육을 보면요, 작업자와 작업반장 중심의 안전활동과 위험성 평가와 전달 교육을 할 수 있도록 눈높이에 관련된 부분을 잘 맞춰야 된다는 거죠. 하는 거 하고, 그 다음에 건설기계 운전자와 그 신호하는 사람들 있죠. 이런 사람이 같은 교육을 받아야 돼요. 그래야 신호가 되고 거기에 소통이 원활하게 되고 이것들을 습관화하게 되면 재해를 줄이는 데 도움이 되겠죠. 이렇게 하는 거 없고요. 그 다음에 신호 부분에 관련돼서는 지금 이제 우리가 좀 미흡한 건데, 줄거리 교육하고 신호수 교육을 조금 더 체계적으로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신호를 통일하고, 그 다음에 일본에서 많이 했던 예전에 지적 확인하는 거 있죠. 실수하지 않도록 하는 거. 이런 것들도 적극적으로 체계적으로 도입하는 것이 필요하고, 그렇게 의사소통이 되면 도움이 될 거다, 이렇게 생각을 좀 해보고요. 그 다음 결론적으로 보게 되면
사고는 절차를 지키지 않거나 생략하는 데서 보통 발생하거든요. 모든 작업에는 순서와 절차가 있고 절차별로 지켜야 할 기준이 있지요. 그 기준을 지키면 사고 발생 위험을 줄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작업자 눈높이에 맞춰서 현장을 바라보고 작업자 중심의 대책을 세우는 것이 중요하고요. 그다음에 관리자는 작업자가 자율적으로 또는 능동적으로 기준을 지키고 실행할 수 있도록 분위기를 만드는 데 힘쓰면 충분하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뭐 간단히 그냥 예, 박수 한번 부탁을 드립니다. 제가 말씀을 안 드려도 될 것 같고요. 또 오늘 그 축사를 해주시기로 이제 하셨는데 대신해서 우리 이사님이 오신 것 같습니다. 예, 조성준 이사님 한 말씀 부탁을 드립니다. 저는 보니까 이제 없어서 저는 아무 말도 못하고 오늘 가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마지막에 기회를 주셨네요. 오늘 확실히 뭐 이 끼임 사고에 대해서 아마 제가 보니까 전문가들이라서 그런지 다들 뭐 공감하는 제가 왔습니다. 근데 하여튼 제가 사실은 뭐 전직이 이제 현직 그 노동부 공무원이었어요. 그래서 안전 정책을 했다가 이제 지금 이제 그 같은 업에 이제 종사를 하게 됐는데 예전에 그 현직에 있을 때 있던 생각들이 새록새록 나오고 또 최근에 또 있었던 일도 같이 그 주마등처럼 지나서 몇 마디만 얘기를 좀 드리겠습니다. 사실 지난 월요일 날 그 의정부에서 아마 저기 언론 나왔을 것 같은데 그 사출기로 이제 사망재해가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저희한테 연락이 와서 제가 이제 그 진단을 이제 좀 의뢰가 왔길래 갔는데 우선 첫째 사업주가 먼저 사망에 대해서 뭐 난 걸 얘기하는 것보다 요새 이제 중대재해 나면은 작업 중지가 먼저 내려지잖아요. 빨리 그걸 해제할 수 있는 걸 좀 해달라고. 제가 이제 노동부 출신이었다고 아마 그래서 저를 부른 것 같은데 그래서 제가 사업주를 차근했어요. 지금 그런 거 할 때가 아니라 사과 원인과 예방 대책을 해주셔야지 지금 그걸 빨리 작업 중지 풀고 지금 그분은 이제 생산에 대해만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럴 거 할 거 아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그분은 그분대로 다급한 사정이 있지만 제가 어떻게 보면 제가 그분한테는 을인데 그렇지 않으면 빨리 다른데 빨리 해주겠다는 데로 가겠다는데 가시건 간에 그래도 이거는 알고 가시라 그랬더니 저희한테는 맡겼어요. 그래서 이런 거 보고 또 아까 그 우리 그 박재희 교수님도 발제하시고 이성규 대표님도 하셨는데 그 서부발전의 그 김용균 씨 사실 그 검사 안전검사 그 컨베이어 검사잖아요. 저희 협회가 있어요. 그래서 한 1년 넘게 검찰 수사를 받았어요. 제가 대신 다니면서 저야 뭐 검사원이 아니었는데 대응을 하기 위해서 그 서산지청을 계속 해가지고 올 초까지 마지막으로 가서 제가 조사도 받고 그랬는데 그게 이제 뭐 이미 뭐 보도도 나오고 그랬지만 저희는 검사는 이제 완벽하게 했어요. 그게 기계 컨베이어가 작동이 그 블랙 석탄을 운반하는 거기 때문에 끄고 해야 되는데 껐냐 안 껐냐가 관점이었어요. 근데 그 아까 말한 서부발전에서 그 데이터를 맨 처음에는 안 제출 안 해가지고 니네들 그냥 작동 중에 어떻게 검사를 하느냐. 그래가지고 저희가 집중적으로 이제 했는데 나중에 이제 그 나한테 로트가 나왔어요. 검사할 때 껐다는 게. 그래서 저희는 모면했는데 그러면 또 부실 검사를 또 따지더라고요. 그래서 그 이게 땡기는 것도 했는데 땡기니까 또 기계가 섰어요. 근데 그게 이제 그분이 혼자서 다니기 때문에 사고가 났더라도 김인균 씨가 혼자 했다는 것이 옆에서 만약에 사고 당했을 때 누가 빨리 그 제동장치를 잡아주지 못해서 사망에 이르지 않았나. 그러고 그러다 보니까 뭐 통로에 왜 그 사람이 들어가게 했냐서부터 세세한 게 다 했어요. 그래서 저희가 시달린 게 예를 들어서 그 컨베이어 들어가는데 석탄이 공급되니까 문이 있는데 문이 전부 다 개방이 됐어요. 그게 검사 대상이냐 아니냐. 검사 대상이라면 저희가 부실 검사를 해서 형사처벌을 받아야 되고. 그래가지고 그 논란 끝에 이제 그는 아니다. 근데 그걸 누가 떼었냐 그래가지고 아마 서부발전에서 누가 형사처벌을 받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러한 걸 하고 저희도 이제 정신을 차렸죠. 이 계기로 해서 검사를 대충 하지 말고 주로 이제 저 사람들이 갑인 회사가 기업이 뭐냐면 컨베이어 같은 거 세우면은 석탄 공급이 안 되니까 그냥 해달란대요. 그러니까 육안으로. 그러면 안 된다. 이래가지고 저희도 한번 계기가 돼가지고 혼이 나가지고 지금 대처를 했고, 지금까지 지금 제가 말씀 들어보니까 뭐 통계적으로도 또 학문적으로도나 전문가적인 접목이 다 나왔는데, 이것이 그냥 이것 지금 제가 뭐 현직에 있을 때도 안전 정책을 담당을 했으니까 똑같았어요. 근데 지금까지도 똑같은 데이터 똑같이 쓰고 해만 바뀌어서 쓰지인데, 이거를 사실은 실질적으로 이게 재예방에 접목시킬 수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항상 우리가 이소부화를 많이 얘기하잖아요. 고양이, 쥐가 고양이한테 뭐가 좋냐. 그러니까 뭐 고양이에 방울을 날아야지 하는데, 누가 방울 나냐 그랬더니 다들 없듯이, 우리도 이제는 뭐 제가 보기에 지금 전문가도 많이 배출됐고 또 정책적으로도 많이 있고, 좀 여기 지금 김진현 부장님처럼 공단에 아주 전문가들도 많은데, 이제는 그거를 고양목에 누가 방울을 달 수 있게끔 이렇게 해야지, 자꾸 계속 이런 학문적으로만 얘기하고 이러는 거는 아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대구의 아진산업이라는 데서 저희한테 1년간 안전관리를 맡겼어요. 그래서 그 회장님이 뭐라 그러냐, 미국의 자동차 부품 회사예요. 근데 미국에서 근로자 하나가 끼임으로 죽었는데 30억 징벌적 배상을 물었대요. 그래가지고 이분이 혼이 나가지고 미국에서 아무 소리도 못하고 배상하고, 우리나라에서 대구에 있는 공장을 자율진단을 해보자. 그래가면서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아까 누굽니까, 보험 얘기도 하셨는데, 김동준 교수님이, 그러니까 꼭 사법적으로 지금 중대재해나 살인기업이다 이래가지고 하는 노동계에서도 주장하는데, 다르게라도 제재할 수 있는 길은 많이 있지 않은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하여튼 제가 또 그냐면 한솔제지에서 작년도에 장항제지에서 그것도 끼임으로 죽었죠. 근데 거기 제가 이제 거기에 같이 참여를 해봤더니, 그게 이제 오작동이에요. 그러니까 로봇이라기보다도 유압장치인데, 재질을 다 만들면 엄청 무겁습니다. 그게 신문용지가. 롤이 들어오는데 자동으로 와서 탁 서가지고 이렇게 턴이 돌아서 하역이 되는데, 그게 몰려오는 게 보여요. 그런데 항상 딱딱 서니까는 근로자들이 그 옆에, 그게 오면 자동으로 서니까. 그런데 그게 딱 안 서고 그냥 와서 압착돼가지고 죽었는데, 나중엔 저희가 진단을 해보니까 프로그램이 오작동이다. 그래서 이런 거 등등이 해서 사고는 항상 예측할 수 없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 어느 거 하나하나 사건마다는 원인이 있겠지만, 종합적으로 관리자서부터 밑에까지 기계적 결함서부터 안전장치서부터 근로자 교육서부터 관리자의 안전의식서부터 종합적으로 다 해야지, 어느 하나만 빠져도 거기서 사고가 난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 다 맞춰줘야지 안전의 퍼즐이 완성돼야지만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이제 또 사회를 보실 우리 안실련의 이정술 사무총장님, 한 말씀 해주시죠. 잘 들었고요. 특별한 의견은 없습니다만, 오늘 말씀들 하신 것들이 사실은 아주 중요한 과제들이라서 우리 안실련에서는 이걸 잘 정리했어요. 어떤 국회라든지 정부기관이라든지 지속적으로 개선되도록 그래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혹시나 주제 발표해 주신 우리 교수님하고 부장님 하신 말씀 있으시면, 혹시 이제 토론자분들이 언급한 내용에 대한 말씀을 해주실 게 있으시면,
마이크 좀. 참여하신 우리 여러 각계에서 오신 전문가 분들께서 저희들이 공감할 수 있는 내용들 말씀해 주셨고, 또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것들도 이렇게 지적을 해서 도움이 저에게도 크게 되었습니다. 예. 아까 우리 지금 조성준 님께서 예, 말씀을 하셨듯이 이렇게 중대재해 보고서를 쭉 이렇게 여러 번 매년 이렇게 이제 보게 될 경우에 어쩌면 이렇게 똑같이 데자뷰 현상, 났던 게 똑같은 이유로 똑같은 사고, 컨베이어 벨트도 그렇고 로봇도 그렇고요. 저는 학교에서 이제 안전관리를 가르치다 보니까 사망 사고 사례를 이렇게 이제 케이스 스타디를 하게 될 때 어쩌면 그렇게 판박이듯이 발생을 하는가. 노동부에 계실 때에도 그때나 지금이나 어쩌면 이렇게 똑같은 일이 계속 반복되고 있는가. 과연 이제 이걸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하는 게 저도 크게 공감을 했습니다. 이번 조사에서도 뭐 저도 새롭게 찾아낸 것도 있지만 어쩌면 이 문제가 여전히 해결이 안 되고 있는가. 거기에 대해서 우리 안전 관련한 모든 분들이 좀 힘을 모아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부장님. 오늘 토론자들께서 말씀하신 거 듣고 저도 이 공단에 지금 거의 한 25, 6년 정도 근무하고 있는데요. 저도 늘상 반성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 보여드리는 통계도 매번 좀 발전하는 모습을 보이고 싶고, 또 기계설비 숫자도 좀 파악을 하고 싶고, 또 실질적인 교육도 하고 싶고, 또 현장 작동성도 높이고 싶은데, 그게 참 잘 안 돼가고 저도 가슴 아픈 점이 많습니다. 하지만은 어쨌든 고민 많이 해갖고 그런 부분에서 여기 계신 분들이 주신 내용을 어쨌든 현실에서 좀 작동시킬 수 있는 아이디어는 계속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우리 축사를 해주신 윤여송 회장님 한 말씀 부탁을 드립니다. 제가 토론자 발표자는 아닌데요. 좀 들립니까? 예. 제가 좀 경험담 좀 하나 말씀드리려고, 우리도 이렇게 좀 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몇 년 전에 저희 대학원생들하고 일본에 이제 산업체 견학을 갔는데, 마침 이런 안전장치, 제어기기 부품, 우리 이제 설비에 들어가는 부품들을 생산하는 오므론이라고 있습니다. 아마 다 아실 텐데 글로벌 기업인데요. 제가 오므론을 선전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요. 오므론의 교토에서 본사가 교토에 있는데 남쪽으로 1시간 정도 거리에 장애인 공장이 있습니다. 한 20년 된 공장인데 거긴 다 중증 장애인입니다. 공장장부터 모두 다 중증 장애인인데 그 공장을 견학했는데 거의 안전장치가 완벽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물론 오므론이 이제 안전장치를 생산하는 회사이기 때문에 이 중증 장애인들이 이 휴먼 에러를 잘 일으킬 수 있는 그런 조건이거든요. 거기도 산업용 로봇도 있고 컨베야 벨트도 있고 모든 이제 그런 끼임제를 발생할 수 있는 설비들이 많은데 20년 동안 단 한 건의 재해, 그다음에 조그만 사고도 한 건도 발생을 안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천황 부부도 거기 오셨다 가셨어요. 예, 그 정도로 이제 안전에 신경 쓰는 그런 조그만 회사입니다. 조그만 회사인데도 불구하고 그 정도로 안전에 신경을 쓰는 회사가 있는 걸 보고 제가 깜짝 놀랐는데, 우리나라도 아까 중소기업, 아까 사장님 말씀하셨는데 좀 중소기업이나 이런 이제 소기업 쪽에 안전의 표준 모델을 좀 만들어서 이런 이제 안전장치를 완벽하게 작동시키고 근로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작업장을 하나 표준으로 만들어서 좀 벤치마킹도 다른 회사들이 할 수 있도록 그런 것들을 좀 안전보건공단에서 해야 될지 고용노동부에서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그런 제도도 좀 만들어서 우리가 유럽에 있는 그런 안전규격 CE나 우리 국내는 S마크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그런 정도 이제 우리가 수준의 이제 설비를 도입할 때가 됐거든요. 그래서 설비를 설계하고 제작하고 운영하는 입장에서 그런 유럽의 안전규격, 미국의 안전규격 수준의 설비를 만들어서 공급하고 좀 사용할 수 있도록 그런 분위기가 좀 만들어주는 정책 제도가 좀
활발히 좀 개발됐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사례를 좀 하나 말씀드렸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입니다. 이제 마칠 시간이 이제 다 된 것 같습니다. 이 시간이 많이 돼가지고 마지막으로 우리 정재 예. 제가 한 가지만 잠깐하게 하겠습니다. 말씀드렸는데, 네. 제가 그 경험담 했었는데요. 제가 그 호주에 이제 가디어가지고 그 공기업에 있었을 때입니다. 근데 석탄 공장을 갔거든요. 갔는데 음주 측정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 공장이 무슨 대단한 터널이 아니고 뭐 저수지 파는 정도밖에 안 돼요. 보면 다 보이는데 음주 측정을 하는데 우리 그 안내 그분 한 명이 0.02가 나온 거예요. 음주 측정에. 그 와이너리에서 점심 때 간단하게 했는데 그 사람 술이 좀 마셔가지고. 그래서 0.0인데 못 들어가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0.05는 대한민국에서 운전도 가능하다 하니까는 그분이 뭐라 하냐면 알코올에 숫자 1만 나와도 금지입니다. 이라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보고 정말 감동했습니다. 정말 못 들어갔어요. 우리가 갑인데도 1조 석탄을 수입하는 회사가 갔는데도 그렇게 철저히 하면서 마지막에 뭐라 하냐면 이 친구가 실장이 30년 전에는 회사 출근할 때 술 냄새를 풍기고 왔는데 지금은 이 사람이 이렇게 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작업자들에 대해서 음주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철저히 하는 것도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저도 좀 짧게 한마디, 저도 짧게 한마디 드리겠습니다. 아까 이제 로봇 산업은 이제 4차 산업으로 우리나라에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그와 관련된 이제 재해도 늘어날 수가 있는데 현재 한 10년간의 사망사고 내용을 좀 살펴보니까 그 실제 사망한 사람들이 어떤 직종에서 과연 사망이 됐을까라고 이제 조사를 해보니까 소위 이제 전문가라고 얘기하는 로봇에 관련된 뭐 티칭 작업이라든지 이런 거 하는 사람들은 전체 10%밖에 안 됐고 나머지 80% 이상이 다 비관련 작업자가 됐더라. 그래서 그 일반 기계에 뭐 정비하는 분들 같은 경우는 내가 늘상적으로 했던 정비니까 뭐 해서 아마 이런 분들이 좀 작업에 관련돼서 하다 보니 사망이 나지 않았는가. 그래서 이와 같이 그 로봇 같은 거에 대해서는 전문적인 사람이 그런 정비 작업을 하든 뭐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이런 제재가 좀 필요하겠다. 그래서 자격증 제도 같은 것도 때로는 좀 필요하겠다. 막 이렇게 사료가 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그래서 이제 마치려고 하는데요. 우리 그 주최를 해주신 우리 안실련의 정재희 대표님께서 마무리 짧게 부탁을 드립니다. 예, 조금 말씀을 좀 드릴까 합니다. 우선 그 박재희 교수님하고 김진현 부장님이 발제를 잘해 주셨는데 특히 한국노총회 임재범 시장께서 첫째로 모든 그 설비들이 근원적인 안전이 확보될 수 있는 기계 설비나 장치들을 갖도록 해라 하는 걸 딱 적었습니다. 왜냐하면 근로자는 어쨌든 사람은 누구나 다 실수가 있는 거니까 근원적 안전화가 되면 사고를 예방한다는 얘기고, 근데 이 중소영세업체가 문제입니다. 재정적으로 한계가 여러 가지 어려우니까 그럼 뭘 해야 되느냐? 국가가 역할이 필요한 거예요. 정부가 산재인기법을 확대를 해서 중소영세 사업장에 안전장치를 갖다 제대로 확보하고 안전검사를 받는 것 등에 대한 지원 체제를 확실히 강화를 해야 될 거 아니냐는 문제가 여기서 등장을 하고, 두 번째로 지금 아까 잠깐 얘기했지만 미국에서 한 명 사망했는데 30억 징벌적으로 했다는 얘기 나오잖아요. 뭐냐면 이 모든 걸 기업을 누가 운영합니까? 사업주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의 핵심이 뭡니까? 사업주 책임입니다. 사업주가 뭘 하는 거냐? 설비를 안전하게 만들고 거기 있는 관리감독자가 안전을 열심히 하도록 하고 근로자가 안전수칙을 지킬 수 있도록 안전교육을 시키고 등등 이렇게 모든 게 사업주가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역할을 하게 하려니 평생 우리가 해봐도 안 되더라 이거죠. 왜 그러느냐? 우리는 처벌이 약해요. 그러면 어떻게 바꿔야 되느냐? 그래서 한국노총에서 금년에는 분명히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통과시키겠다고 얘기했어요. 반드시 돼야 될 것이고 저희도 희망을 갖는 것이고, 저희가 이런 걸 왜 하느냐면 저희가 제도 개선을 위해서 이런 세미나를 합니다. 그리고 11월 달은 모든 제도 개선 조치를 동원해서 관련 정보다 제출해서 개선하도록 노력할 겁니다. 마지막 부탁이 뭐냐면 지금 박재희 교수님이나 우리 김재현 부장께서는 이왕 발제했으니까
이 끼임 사망 사고 줄이기 위해서 제도 개선 측면에서 뭘 어떻게 하면 좋겠다는 걸 도출해서 저희들한테 가급적 이달 말까지 좀 간략하게 주시면 저희들이 안을 만들 때 상을 드릴 것이고, 특히 어느 분이냐, 신운철 우리 참 대단하신 본부장님, 여기 키워드 몇 개 있어요. 제도 개선 꼭지 이거 딱딱딱 정리해가지고 보내주시면 저희들이 회의할 때 모실 수도 있고 등등 하니까 거기 반영할 수도 해주시고, 다른 분들도 야, 특히 야가 아니고 어디서 어이했다 난리났던데 우리 이광우 팀장님은 오늘 개인으로 온 게 아니고 회사로 온 게 아니라 전체를 대표해서 오셨어요. 이 분야. 그러니까 아까 그 제도 개선 측면에서 몇 가지 나온 것들이 있어요. 요걸 똑같이 좀 해서 주시고 다음번에 저희들이 모실 테니까 그걸 좀 정리해서 우리가 이거 할 때 좀 도와주시고 해서 실질적으로 오늘 나온 얘기들을 우리가 어떻게 제도 개선해서 실제화시킬 거냐는 걸 우리가 만들어서 11월 말부로 정리가 되면 우리가 그 대정부 쪽 다 제공할 겁니다. 언론에도 공개하고 이렇게 해서 우리 사회가 좀 더 안전한 쪽으로 가고 끼임 사고가 근원적으로 줄 수 있는 쪽으로 갈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오늘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우리 정재희 대표님께서 마지막으로 잘 정리를 해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두 분 주제 발표해 주신 우리 한경대 박재희 교수님, 그리고 안전보건공단 김진현 부장님 고맙고요. 또 토론자로 6분이 또 참여를 해 주셨는데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걸로 이제 마치고 하나 예고를 드리면 저희가 이제 2차 세미나입니다. 또 이제 3차 세미나는 산업 현장 질식 사망 사고 이대로 괜찮은가? 를 10월 28일 수요일에 또 개최할 예정에 있습니다. 많은 관심을 부탁을 드리고요. 마이크를 사회자분께 넘기겠습니다. 예. 예. 여러분 오늘 바쁜 시간에 참석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오늘 알찬 진지한 그런 토론이 있었다고 보고 이 오늘 나온 모든 자료들은 잘 정리가 되어서 제도 개선이나 보다 나은 현장을 확보하는데 이바지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아까 말씀드린다시피 10월 28일 릴레이 세미나 3차가 있습니다. 질식 사고에 대한 논의하는 자리를 갖도록 하고, 우리 안실련이 사실은 25년간 활동했습니다. 정부 지원 하나도 안 받고 시민단체가, 경제단체는 경실련이 있다면 안실련이 있는데 좀 더 앞으로 활성화되도록 여러분들도 관심을 가지고 도와주시고 협력해 주시면 좋은 안전단체로 성장하지 않겠냐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긴 시간 감사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